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요, 바깥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렸는데요. 무려 97%의 확률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시장의 예상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어왔죠. 기술적으로는 또 코스피가 1%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0.05%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에서 처음으로 상장된 ARM이 첫날부터 2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를 덜면서 중국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탄력받은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동 스틸을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5%가 넘는 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강했던 쪽은 해운 쪽도 있었습니다. 이 해운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물동량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는 오늘장에서 인적 분할 이슈가 또 있었었죠. 그러면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32,6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펜오션이 12%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흥하해운을 비롯해서 HMM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들려온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요. 유가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조금 우려가 물가에 대해서 사그라들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최고의 전문가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은 주식대장님과 함께합니다. 주식대장님,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참 시장 흐름,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미 좀 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또 유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 90달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역시나 9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오늘 CPI나 또 동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서 증시 변동성이 많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 굉장히 강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좀 악재들을 많이 걷어내고 이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짚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귀여워요 할 때 5959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오경식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가 또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시고 또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드릴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오늘 워낙 좋았죠.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시가 매크로 증시가 파도라고 했을 때 내 배가 어떤 배냐. 내가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있고 아무리 안 좋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나쁘면 다 같이 빠지는 거고 증시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좋은 배를 가지고 있다면
증시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매크로일 때도 항상 직전에 어떻게 보면 바로 2, 3일 전만 하더라도 증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증시가 불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해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지 또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만났던 8월 중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반도체가 메인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 61선 이 역배열을 다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반도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중에서 반도체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 반도체 섹터가 주인 이 코스피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도체 종목 조정은 있지만 계속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또 로봇주가 이 주도 섹터다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AI, 의료도 이쪽 섹터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버스 ETF가 나오게 되면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고 또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버스 ETF가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최바닥일 수 있다라는 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대동 같은 경우에도 로봇 섹터였다는 점 기억하시면 우리가 로봇주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만큼 V자 반등, 그 전고점을 뚫어주는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수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당일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당일 테마로서 해운주나 철강주가 오르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테마가 조금 올랐죠, 막판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미인대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게 대장주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어떤 게 대장주냐를 알았다면 2등주와 3등주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1등주가 내일은 부대장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2등주가 내일의 1등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꼴등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주자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찾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수의 영역 또는 전업의 영역이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2, 3등주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매매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테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제도 나왔던 뉴스지만 사우디가 이제 네옴시티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점이 일정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라면 추석이겠죠. 그러면은 추석 전까지 계속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고 또 사우디가 실제로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물론 재료 소멸이 있겠지만 충분히 한 달 정도의 보름 정도의 모멘텀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또 그 다음으로 우크라 재건주들이 조금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지금 풀고 있고 또 다음 주 19일 날에는 바이든이랑 젤렌스키랑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스처가 나오겠죠. 어떤 모멘텀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종목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였다, 중요한 테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의 우리 10대 총수분들이 10월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 이런 애들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낙수 효과로서 소형주들 또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유가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옴시티를 무슨 돈으로 만들까요? 바로 유가가 비싸야지만 우리 빈살만 아저씨가 돈을 막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요즘 어떻죠? 90달러죠. 이렇게 되면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이렇게 유가가 높을 때 빈살만도 네옴시티도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오일머니에 올라탄 기업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 수주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보름 동안에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뉴스를 내면서 움직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 막판에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10월부터 생산부지를 확보했다라는 뉴스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상한가 갈 종목은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박자 종목에는 네 박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한 박자, 두 박자 정도는 될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우리가 이 종목들을 알고만 계셔도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물론 최근에 움직였던 대장은 바로 SY입니다. 그래서 SY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을 내줬을 겁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잡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40% 오르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환매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어떤 장이었습니까? 순환매가 정말 빠른 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1등주에 집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40%나 미리 오른 종목들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와봐야 한 20%, 30%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은 2등주, 3등주는 캐치를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갖고 왔느냐? 오늘 테마주로서 이제 아스타 정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사우디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 재료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미코바이오밴드가 움직인 것처럼 아스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차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3월 달에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을 3번이나 쳤습니다. 상한가 3번 이후 급등 조정을 나오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횡보를 할 때 어떤 첫 상한가 부분 그러니까 세 번째 상한가 부분을 깨지 않고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코바이오메드의 상승의 부각이 되면서 함께 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래량은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매집이 있었던 종목인 만큼 우리가 이 정도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작전주 느낌이 좀 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우디와 함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9일 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2번 정도 치고 조정을 강하게 받습니다. 강하게 받고 이 첫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61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박조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진 상태에서 조정을 30% 이상 받고 한번 슈팅,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한 번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아스타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내박자 종목에 부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테마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많이 알려진 테마인 만큼 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테마 말씀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다 AI다, 아니면 2차 전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만 엄청 되게 뜨거웠던 테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슈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의 이슈도 또 있겠지만 재건식에도 전쟁이 격화되는 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겠고요.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나쁜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이제 북한이 서로 이제 무기를 바꿔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런 상황까지 왔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러시아가 그동안 어떤 나라였습니까? 과거에 소련이었을 시절 미국과 쌍벽을 이루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중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터키도 아니고 무려 북한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러시아가 북한이랑 손잡았으니까 핵소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만큼 이게 거의 다 끝나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또 G20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죠?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 이제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 물가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러시아 너 정말 나쁜 놈들이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야 그냥 적당히 합시다. 이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나쁜 뉴스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좋은 얘기는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얘기는 뭐 이런 거겠죠.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다녀왔다. 그래서 우리가 G20 이후에 23억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본격적인 정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지 않은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왜 만날까요? 왜 만나느냐? 당연히 이제 G20 규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가 야, 나 좀 챙겨줘라는 게 있겠기도 하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좀 같이 한다고 하니까 미국도 이걸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는 만큼 이제 뭐 여기서 물론 무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무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무기 갖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구체적인 재건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한 중순쯤, 다음 주 중에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가 갖고 오는 종목 중에서도 요 우크라이나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사우디 테마와 함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테마에서 그냥 하나 정도만 얘기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데모, 오늘 제가 갖고 온 데모부터 유신, 뭐 SY 히림, 한미경기 글로벌, 인디에프, 또 서암경기계 공업, 별의별 게 정말 많죠. 뭐 현대무엑스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가장 과거의 대장이었던 데모 정도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테마 때 한번 슈팅이 나고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차트였죠. 쌍봉이 나왔습니다. 쌍봉 나오고 나서 쭉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대략 한 30%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테마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물려있다?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물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금 AI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얘기하고 있고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외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인데 그렇다면 지금 6월부터 3개월 동안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는 그만큼 소외가 됐다. 이 얘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작은 뉴스에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데모 설명을 드렸고요. 요 두 테마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데모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데모도 어느 정도의 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맞죠. 예. 우크라이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SY나 히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사우디 테마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탄탄하게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테마에 엮여 있는 게 안정성으로는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대장했던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대장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예를 들면 데모라든지 또 통신 쪽에서는 오늘 뭐 에이스테크 같은 아이들이 오르긴 했지만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과거의 대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대장들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대장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구간에 또 와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나도 한번 좀 포트 담아보고 싶다, 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오일머니 관련해서 유가가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 방한 관련주 관심 있다, 네옴시티 수혜주에 대해서 나도 좀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경식 전문가님을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5959 귀여워요 할 때 5959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오경식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전문가님의 네박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박자 어떤 걸까요? 네, 5959 귀여운 주식대장 바로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장바구니 들어가기 전에 네 박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첫 방송을 만나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종목을 다뤘고 또 네 박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네 박자에 대해서 체화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박자 같은 경우에 정말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거래대금, 재료, 차트, 실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맞으면 더 큰 상승을 낼 수 있고 꼭 이 네 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보셔야 된다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료라는 것은 바로 기간과 강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얼만큼 갈 수 있느냐, 또 얼만큼 강하게 갈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겠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힘, 시장의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되죠? 거래대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붙지가 않습니다. 왜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점 매수를 노릴 때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을 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어떤 시그널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종목이 움직일 건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은 거래대금이 터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는 정말 많은 차트 기법이 있고 차트에 대한 차트에 대한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매매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저항과 지지 그리고 추세,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있겠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말 기업이 재무가 좋은 기업이더라도 무조건 우상향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겪었죠. 왜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테마주에서는 실적도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든지 또는 상패의 아픔은 겪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까지 확인이 된다면 얘는 테마주지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상 관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게 이제 재료의 관점이겠고 거래대금 또 거래량에서는 그냥 거래대금 1000억이 터졌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걸 다 따지게 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느냐 나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하락 30% 전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타임입니다. 그러나 꼭 그 첫 하락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락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추세를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어떤 차트가 괜찮은 차트인가, 어떤 종목이 이런 네 박자 안에 부합하는지를 같이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장바구니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뷰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은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날아가기도 했고 또 YTN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올라간 종목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새로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 안에서도 새로운 매수 타점 또는 여기는 정말 괜찮은 구간인데 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장바구니 종목에 갖고 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이 기업이 투자한 세보 모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또 요거는 좀 새로운 내용 같아요. CB 전환을 앞두고 주가 부양이 기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본느를 아마 우리 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전환사채가 어떻게 됐느냐. 본느 그 이후로도 아직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전환사채도 쉽게 해서 전환사채는 대주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할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전환을 앞두고 있는 요 캠시스 관련돼서 한번 갖고 왔으니까 한번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런데 어차피 재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은 지금 상황에서 시총이 1,200억이 되는데 그냥 영업이익은 130억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모멘텀은 바로 세보라는 전기차, 소형 전기차입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전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긴 하지만 또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서로 다른 영역이죠. 2차 전지가 싸지면 또 이 소형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길 테니까요. 근데 제가 갖고 온 포인트는 이것보다는 이런 테마성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요 세보 모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 12일 날에 UAE 아랍에미리트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1,400억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랑 또 이제 동남아 쪽에 특화된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조금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이 세보 모빌리티에 대해서 캠시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분을 좀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분 41%의 2대 주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억의 시가총액 1,200억짜리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지금 아랍으로부터 무려 1,400억을 투자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2대 주주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재료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겠고요.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CB 한번 볼게요. CB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CB를 통해서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주식은 세상에 없죠. 그런 만큼 우리가 항상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손절 라인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B가 올해 10월 28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부터 전환됩니다. 그리고 현재 리피싱된 조정된 전환가액은 1,738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B 관련된 매매를 할 때는 여기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최저 조정 한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저 조정 한도 또한 1,616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140억 정도 큰 금액이죠. 왜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인데 무려 그럼 10%가 넘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마성으로 세력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세력이 손해를 보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유통 물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집어 던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하한가를 꽂히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은 주가 부양을 조금 하려는 목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나서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기업이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까? 1,400억 투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정황을 봤을 때는 주가 부양에 대한 목적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런 CB라든지 이런 재료를 같이 보았을 때 괜찮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차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월봉을 갖고 왔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런 특이한 구간을 빼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 횡보 중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우하향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장기 이평선을 봤을 때는 그냥 횡보하는 종목입니다. 횡보하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횡보 속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되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뭐냐? 지지 라인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지 라인을 그렸을 때는 4,000원 정도의 구간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게 4,000원까지 간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이 매물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업사이드가 높기 때문에 내가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정말 정신이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CB라든지 재료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 제가 재무 말씀드렸죠. 실적이 뭐다? 상패는 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재무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세보 모빌리티 지분을 팔면서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재무 개선으로 200억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다고 했을 때 재료가 있고 차트가 있고 그리고 수급이 있다면 당연히 네 박자의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1,0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한번 빼고 다시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대략 한 2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첫 하락이 30% 정도가 나왔을 때가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서 이 종목 계속 장바구니에 두고 지켜보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피싱 가격 이하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최저 리피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대략 한 3%, 5% 정도의 손실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는 높고 하락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장바구니 종목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환사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전환사채가 엮여 있는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기업들이 자금에 대한 조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환사채가 물론 나쁜 내용이긴 하지만 기업의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전환사채로 뭘 할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전환사채가 풀리기 전에 주가를 올리고 나서 전환사채가 풀리면은 저만 이 내용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이게 언제 풀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전환사채가 풀리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전환사채가 풀리기 한 1, 2주 정도부터는 주가가 심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전환사채가 풀리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 해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비중을 조절하거나 또는 나의 손절 라인을 정하거나 그런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정하면 되겠죠. 왜냐? 우리가 61선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61선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로 물리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봤을 때 마진 5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61선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했을 때 뭐 61선까지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가 언제 풀린지를 확인하시고 CB 풀리기 전에는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캠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네 박자에 딱딱 맞는 종목인 만큼 이 캠시스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경식 전문가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959 귀여워요 할 때 5959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 오경식 세 글자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59 귀여워요 주식대장님이시지만 수익률만큼은 결코 귀엽지가 않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또 잘 잡아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리뷰 종목이 좀 오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종목 안 갖고 와? 너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길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복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리뷰라는 것은 복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매매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으며 어떻게 손절을 했으며 또 어떻게 다시 대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복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리뷰 종목을 갖고 왔겠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HM, 삼성발 수혜주다. 그리고 리레이팅이 가능한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중 분쟁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슈가 터진 게. 그런데 기회를 줬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면 그 기회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별로 빠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메모리 상승이 된다고 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도 올랐죠. 이 얘기는 뭐냐? 정말 그냥 공포였던 겁니다. 공포에 사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공포에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제가 그날 내가 비록 이게 장바구니 종목으로 들고 왔지만 내가 왜 장바구니 종목으로 들고 왔느냐.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일주일 안에 그 매수의 기회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긴급하게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조금 더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 미중 분쟁발 악재로 살짝 투매가 나오면서 11선 이하로 빠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타임 특가까지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바로 돌파를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연의 섭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조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게 된다면 옆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번에 저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다음번 이 저점을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쌍바닥 패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임 특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타임 특가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당연히 리뷰 종목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리뷰를 하면서 복기를 하면서 어느 타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워렌 버핏인가요? 누구죠? 네, 피터 린치입니다. 금융치료사 피터 린치. 네. 피터 린치. 주가가 하락을 하면 금융치료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주가가 하락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내가 자만하고 있었구나. 네, 그렇죠. 자만하고. 그래서 이 분이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락은 좋은 것이다. 왜 급락이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주식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급락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 중에서는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리뷰로 갖고 왔습니다. 오르는 종목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먼저 갖고 온 리뷰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은 제가 1주 정도 됐나요? 그때 저희랑 만났을 때 초기에 갖고 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이후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 기업이겠고요. 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HBM에서 이런 어떤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세정을 해주는 장비를 만든다. 그래서 HBM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어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봇 기업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사를 보신다면 제우스 로봇 반도체로 매출 1조 시대를 연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 실적적으로는 정말 좋은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멘텀 또 어떻게 보면 주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최근에 로봇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있지만 로봇도 갖고 있습니다. 그 로봇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 핫했던 두산 로보틱스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어떤 로봇이었죠? 바로 협동 로봇이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만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로봇 기계 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다. 제가 브랜드 말할 뻔했네요. 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로봇 매출이 얼만큼 나오느냐, 얼만큼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래 얘가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매출이 무려 이 기업의 매출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게 산업용 로봇도 있겠지만 요 로봇팔 쪽 로봇의 매출만 해도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절대 작은 매출이 아니라는 점. 왜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물론 삼성과 두산이란 정말 큰 기업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하지만 이 기업도 이런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이것만 먹으려고 저희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큰 상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61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의 타점으로 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을 갖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유커가 북적북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제주도에 유커가 북적북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좀 있으면 추석이죠. 우리만 추석합니까? 중국에도 국경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절 전후로 당연히 많이들 유커가 들어오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유커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빗장이 풀린 겁니다. 빗장은 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한번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들어온다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를 보신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끝입니까? 이대로 끝이 아니죠. 추가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슈팅 이후에 30% 정도, 뭐 좀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정말 중요한 조정이다. 첫 조정은 뭐다?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다리고 있던 그 종목, 그 타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더 좋은 점은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란 것은 시장의 관심도를 말하는 거고 요즘 유커 테마주들 싹 줄어들었죠. 이런 종목들에서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가지시려면 아까 전에 피터 린치가 말했던 것처럼 기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롯데관광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임특가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면 종목들에 관련돼서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온다면 제가 이 자료는 그대로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같이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또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HBM 수혜주,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제우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이 피터 린치의 말까지 인용해서 또 주식 매매에 있어서의 우리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나도 같은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귀여워요 5959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긋하게 할 겁니다. 왜냐? 천천히 해야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유신이라는 종목을 할 거겠고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할 겁니다. 저 중간에 이게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유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그 우크라이나 테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는 SOC 설계 감리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재무를 보실 텐데 정말 놀라워요. 왜냐? 최근에 우리가 GS에서 이제 아파트가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사실 건설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을 수 없는데 SOC는 다르죠. 왜냐? SOC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기반을 닦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아파트들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제대로 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도 이거예요. 테마주인데 실적까지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박자에 충족되고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카더라 말고 진짜에 탑승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정말 카더라라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뭘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뭐 공항이나 도로 또 이런 댐 같은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감리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우크라이나의 테마에 낄 수밖에 없느냐가 바로 여기에 설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뭘 해야 됩니까? 재건을 해야 되겠죠. 댐이 무너졌고 항구가 무너졌고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건축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신이겠고요. 유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무에 대해서도 좀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설명할 때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속한 섹터가 이런 건설 쪽이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왔습니다. 작은 이 기업이 시총이 1000억대인 걸 생각해 본다면 절대 작은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근데 올해 반기라는 것은 아직도 반기가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반기 실적에서 매출액 1,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7억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반기 만에 과거 작년에 영업이익의 70%를 했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작년에 다 땡겨놓고서 그리고 이때부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정말 중요한 뉴스고 그러나 아직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원희룡 장관이 12일 날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면서 기업들을 같이 데려갔답니다. 이 기업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바로 이 재건 사업에 같이 하려고 들어간 거겠죠. 그냥 따라갔겠습니까? 그냥 뭐 밥 먹으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재건 사업에 뛰어들려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뭐 대단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레일, 한국공항, 또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선 유신만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냐? 이렇게 대기업들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더라가 아닌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왜 안 빠졌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3월 기사입니다. 사우디에 간 유신, 해외 항만 시장 진출을 시동 건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실제로 이제 항만 관련된 회담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테마까지도 같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흐름도 역시나 우크라이나가 아닌 사우디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장기로 봤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시점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 때문에 올랐던 구간이겠고요. 거래대금 막 터트려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난 뒤 주가가 훅 빠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떤 과거가 있었죠? 거의 1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우크라이나 테마만 있더라고 하면 다른 데모나 이런 애들처럼 주가가 떨어졌겠지만 네옴시티 테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대금을 터트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7월 달에 거래대금을 터트려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고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보게 된다면 사실 완전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뉴스가 나온 거가 좀 더 중요한 케이스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지금은 조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추격 매수의 용기를 가져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타임 특가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갖고 나왔겠고요. 인텍 플러스 관련해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유신 그리고 인텍플러스에 대한 전략은요.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5959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씩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